어떤 화면이요? 영상. 우리 얼굴 하면 우리 얼굴이 진짜 작게 나와. 조심되면 영씨도 잘리네. 좋아.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아, 처음에 잠깐 그거 우리 화면 키웠다가 그거 설명 그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배경으로 넘기면 해주고 싶은 거. 네. 다섯 명씩 잠깐. 두십니다. 네. 음악을 끄게. 예. 이게 키울 때마다 이런 걸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 달동이야. 네. 저거 보고 하시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내 책 마련 2기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냥 편하게 진행할 거니까 중간에 조금씩 어색하고 웃긴 장면이 연출되다가도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청 중인 분들이 5분으로 나오는데요. 얼굴이 확인이 안 되니까 채팅창에 안녕하세요라고 뭔가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인사해드릴게요. 맞춰도 되겠다. 그건 사운드를 끄게. 자, 이제 들어오신 분은 인사를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5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었어. 어머. 죄송합니다. 인사 따위를 강요해서 이렇게 한 명을 쫓아내다니. 임기현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카드뉴스로 저희 내 책 마련 2기 프로그램을 홍보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내 책 마련 2기 자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좀 워밍업하는 느낌으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책 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소개랑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책 소개, 그 다음에 올해 프로그램 소개, 올해 프로그램을 멋지게 이끌고 갈 멤버들 소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좀 실시간으로 소통된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한꺼번에 뒤에 Q&A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중간에 체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곡지를 여태까지 처음부터 이 책실험실 비랩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함께 해온 배은희님께서 그간의 과정을 사진이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일단 화면을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펴놓고 PPT. 아까 PPT를. 네, PPT. PDF. 이걸 제가 이렇게 막 조작할 동안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이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임기현님 외에도 혹시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은 안녕하세요. 좀 인사 부탁드릴까요? 7분. 어제까지요. 중입니다. 네. 이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겁나 화면 조작 중. 네. 화면 크기 조작. 어렵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튜브에서는 이게 안 되네. 나의 소중한 와이어리스 키보드가 안 되는.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내 책 마련을 소개합니다. 와. 저희가 내 책 마련이라는 그 이름은 작년부터 시작을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화면을 보시듯이 이제 비랩, 지역 출판 워크숍 비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의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어떤 그 여러 이런 청년들이나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프로그램도 그 중에 일부로 해서 저희 빨간집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한 게 요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비랩 이름으로 한 게 2007년 진행을 했습니다. 요때는 맨 처음에는 그 강연 중심으로 진행이 좀 됐어요. 그때 저도 이제 출판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에 가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한겨레 출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장기간 제가 서울에 갈 수가 없으니까 부산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개설을 좀 기회가 되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이렇게 웹자 보고요. 네,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여러 출판 현장에 계신 편집자분들이나 출판사 대표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부산에서도 사진에 보시면 이제 왼편에는 산진이 대표님, 오른편은 또 호밀밭 부산의 출판사 대표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 보시면 제가 영광도서에 가서도 견학도 하고 영광도서의 그 부장님 모시고 또 서점의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도 좀 듣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뭔가 책을 만드는 게 의무는 아니었고 이제 한번 인디자인 하는 강의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해서 나온 게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책방에서 겨울나기 해서 저게 이제 저 출판사 이름이 뭐였죠? 양이와 양이와 야옹. 네, 저기에서 저 선생님이 처음 저걸 하고 계속 뭐 부산 영도라든지 수영구라든지 지금 계속 책자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아주 좀 뭔가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또 저건 한글로 이제 작업하셔가지고 만든 거였고 맨 오른쪽은 맨발이 그래서 맨발님이 저희와 첫 인연을 이제 맺고 지금도 계속 매년 거의 1년에 한 권, 두 권, 한 권씩 이제 자체로 책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첫 회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출석률도 너무 좋고 해서 네. 네, 저도 일기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숙반장님께서 일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2기부터는 숙반장님이 같이 스텝으로 결합을 좀 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콘텐츠 코리아랩에서도 시즌2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셔가지고 강사분들도 저렇게 이제 또 많이 섭외를 좀 했습니다. 이때는 그 결과물을 책자를 하나를 같이 만드는 걸로 이제 했어요. 조별로 해서 그 팀별로 거의 인터뷰 내용과 이제 뭔가 조사한 내용들을 글로 다듬어서 이제 또 그 조마다 디자이너가 한 명씩,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판 기획이랑 편집 디자인 이렇게 좀 가끔 나눠서 진행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 나의 조별 과제였군요. 네, 아주 힘들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전체 강연도 있었고 디자인 강의는 저렇게 따로 해서 막 해놓은 거를 이제 벽에 붙여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김유리 작가님도 계셨고 밑에 보시면은 저기 열심히 노트북을 들고 있는 분들이 디자인 팀인데 이제 인디자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두 번의 강의로 이제 안 돼서 저 때는 아예 나를 잡아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책을 하나를 여러 디자이너가 하는 게 사실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막 한 거예요. 되게 무식하게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저 유유출판사의 그 김정선 교정자 네
강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책 짓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요 제목도 저희 수강생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긴 한데 같이 책을 만드는 어떤 그 회의처럼 그런 아이디어 회의들을 막 하면서 진행을 좀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책을 들고 있는데 너무 눈에 띄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식 출간을 해서 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2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부산의 그런 출판에서 출판계, 뭐 편집자라든지 디자이너들이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신청서를 받아보면은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내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거 신청도 한 30명, 원래는 20명인데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30명 이제으로 늘리고, 그럼에도 거의 100명 가까운 분들이 막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자기 책을 만드는데 열망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3기 때는 본격적으로 나의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렇게 진행을 좀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영미 그렇죠. 아유, 상이 네. 우리의 이제 어벤져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교보문고의 류영호 네, 기억나. 팀장님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요것도 이제 팀별로 진행을 좀 했는데, 그런 실물적인 어떤 뭐 인쇄된 뭐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밑에는 이제 수료식 할 때, 네, 연정 작가님이 이렇게 그때 팀장, 그때 뭐였죠? 총무. 네, 그날 강의 끝나면 그 내용 정리해서 메일로 다 보내고 이런 이제 미션이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셨던 분입니다. 와,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때 수강생들은 한 처음엔 30명이었다가 대략 그 수료는 한 22분, 3-4분 이렇게 했고, 책은 한 16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 책이 요 수료식 이후에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많으셨고, 위에 보면 이제 조별로 막 이렇게 수료식이 뭔가 굉장히 잔치 같은 느낌이어서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조 같은 거는 막 드레스 코드도 막 정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 근데 제가 이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다들 직장에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막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이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번 기수는 혹시 책 결과물이 네. 내는 게 필수인가요? 하고 궁금하다고. 필수죠. 당연히 필수죠. 목표를 그렇게 네네네. 저희 늘 그렇게 목표를 잡고. 그걸 나는 책 내는 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또 막 한번 또 만들어보자 이렇게 네네네. 되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정말 책을 만들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과정과 저희 숙제와 뭐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은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밤을 새가며 하는 본인의 열정이 플러스 되면서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책 내는 프로그램인지 몰랐다가 충격 고백이지만 문제인가 정말. 저 책 내는 건지 몰랐다가 갔다가 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후다닥 하다가
결국엔 저는 지금 책도 내고 그 인스타로 작가 활동도 활발히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강의도 너무 질도 좋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저는 만화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실제로 나올지는 몰랐어요. 네, 하지만 숙제를 하다 보면 네, 네. 다 내셔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네, 답변해주신 거 듣고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이어서 아까도 이제 2기 때 책을 한 권 내서 제가 사진이 약간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책 내고 출판 기념회도 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거창하게 뭐 출판 기념회라보다는 강의를 이제 유치를 해서 강의 뭐 좋은 기회로 또 다른 서점의 제안으로 해서 뭐 그런 이제 소소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저희 우리들의 선생님 피터 네 월간 싱클레어 피터 선생님이 이제 피터가 저희 한 5강까지 강의를 이제 해주셨는데 많은 영감도 주시고 제안을 끝나면 꼭 마켓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마켓에 가야 되나 엄청 이제 찾았는데 마켓 움이 마침 4월에 이제 개최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공식 팀으로 참여를 이제 하게 되었고 막 이렇게 요런 이제 V자 표정으로 해서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요때 이제 사진 찍으신 분들이 요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여름에 이때는 이제 비랩 차원으로 뭔가 이제 우리 참가자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여기에서 책을 만들고 뭔가 이제 계속 작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여름에 저게 이름이 뭐였죠? 마켓 북마켓인데 저 프론트 메이커. From the Makers. 네. 이 기억이 잘 나는 단어가 생각이 네, From the Makers의 또 부산에 이제 유일하게 또 독립 출판 부페어죠. 거기에 이제 참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전국에서 많은 또 재밌는 책들이 오기도 하고 해서 요거 말고도 이제 가을 독서 문화 축제 이런 걸 하면서 책도 팔고 옆에서 내 책을 만들 수 있는 상담소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저 프롬프트 메이커즈 할 때 내 책 마련 제목을 제가 기획했는데요. 그렇군요. 누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데 내 눈에 내 책 마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가려졌는데 그게 대책 마련이었어요. 이게 대구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 보고 저 이름을 꼭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이슬기 작가님이 이제 또 사인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번외로 이제 이때 이제 뭔가 그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지역 출판 워크샵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출판과 관련된 사업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그게 조금 안 되게 됐는데 그런 좀 일환으로 저희가 비랩 끝나자마자 또 저런 출판 특강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때도 강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견학도 좀 가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출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현님이 혹시 과제물이 많은지 좀 걱정이 된다고 올리셨는데 네. 과제물 많았나요? 어땠나요? 과제는 한 번에 몰아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걸 사람들이 아주 초반 이후에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면 매주 그걸 할 수 없는데 그냥 이것은 나의 잡이고 나의 목표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라서 되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여가지고 네. 약간 과제라기보다는 내가 이 책을 미션 내 걸 만든다 이렇다 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조금 썼다가 이게 욕심이 생기고 조별로 이렇게 조금 더 해보세요 언니 지연씨 이만큼 해봐 그러니까 더 양이 늘어나고 처음에는 분명 얇은 책이었는데 점점 두꺼워지고 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과제다
숙제다, 누가 쪼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더 써보겠다. 아, 나 그림을 그려보겠다. 아, 표지는 내가 더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채찍과 당근을 굉장히 골자로 그렇죠.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대체해드리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 약간 자발적인 과제? 네네네. 나중에 간증하실 분들 나중에 최근에 하셨던 간증인 분들이 나오실 나와서 겁니다. 얘기해 주신 그게 이제 초반에는 어떤 뭐 기획서를 한번 네. 써와봐라.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글을 써와봐라. 뭐 이런 식의 과제였다가 나중에는 뭐 매 시간 이렇게 하는 거라보다는 일단 마감 날짜를 저희가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혼자 하면은 그런 게 좀 어쨌든 자기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막 지켜야 된다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 한 분이 책 제작 과정에서 수강료 이외에 혹시 자기 적금을 깨서까지 만들어야 되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금까지 그 본인의 결정에 네. 네네. 네. 그쵸. 본인의 권수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게 그걸 나중에 책을 제작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책을 네. 제작했을 때 네네네. 그거는 뭐 저희가 뭘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능한 저희가 뭐 싸게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알려드리고 그런 정보들을 또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적정하게 어떤 시기를 봐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수강료 외에는 다르게 추가 비용은 이제 아, 샘플 내는 거 네, 외에는 없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뭐 저희-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 것, 계속 저희가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샘플책만 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돈 걱정. 저희가 말고. 요거를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물로 보는 거는 말하자면 가제본? 내가 네, 나중에 네. 책을 낸다 그러면 한번 뽑아보는 이런 느낌이다. 네, 이런 느낌이다. 요런 거까지 하는 건 거죠. 그 네. 뒤에 또 계속 고치시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실물을 보는 건 거죠. 네, 여기서는 뭐 강의와 저희 민음사의 마케팅 팀장님 강의 있었고, 네, 저 파주 출판단지 가서 견학도 했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가고 싶다. 보여주고 저도 네네, 그러니까, 좋아요. 유일하게 그때는 예산이 좀 많아서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네 다들 뭔가 따로 비용을 뭐 가자 으쌰으쌰 가자 그러면 회비 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죠. 뭐 가는 거 어렵겠습니까? 오. 돈이 들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 출판 지역 출판 워크숍 비랩이 이제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거 그만둬야 되나 어쩌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또 비랩 3기 분들이 이런 마켓에도 참여하고 뭔가 굉장히 좀 많이 돈독해졌어요. 프로 마켓러. 그래서 같이 뭔가 도모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 첫 자립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전에는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진행을 해도 이제 기본 강사비는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분은 최대한 드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요런 회비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거를 너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누군가에 돈 받는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수강생분들이 돈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면 이런 얘기도 네, 저희 자랑 같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처음 자립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좀 시행착오가 좀 많았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거의 한 몇 해를 앞두고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작년의 경험으로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수료식은 또 해야 되는데 이건 눈에 눈물의 야외. 책도 봐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막 뭔가 일정들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원래 일정보다는 조금 늦게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어디 대관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야외에서 하자. 이래서 바깥 막 테이블도 막 있고 네, 야외에서 이 책을 직접 만져보는 어떤 감동 내지는 결과물을 보는 게 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인쇄소 견학도 이제 별도로 후에 이제 일정을 정해가지고 다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곧 5월이었죠? 네네. 네. 5월에 책방 카프카의 밤에서 책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연계된 것이 매매봄, 매일매일 책봄이라는 그 온천장, 수영구 요런데 이제 이 곳곳에 있는 책방들이 연대서 매년 책잔치, 책 뷔페어를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초청 네, 초청 받았습니다. 초청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쑥반장님이 거기 또 기획단이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아까 작년처럼 그 전해처럼 마켓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조금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소한 전시와 그다음에 이제 책 판매도 넘겨주시면은 요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 자체가 굉장히 또 하나의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요런 이제 또 소스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더불어서 밑에 보시면 또 카프카의 밤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북토크도 이제 개별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기 와인 단상 책을 만드신 와인과 관련 와인 전문가시죠. 네, 연정아 선생님 북토크를 와인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독 독특하게 작년에는 이제 친구끼리, 연인끼리 요렇게 이제 또 수강을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도 저희한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초록이 땡긴다 팀이랑 서울 아닌 곳에서 예술로 먹고 살기 요 팀 둘이서 해서 요 공간도 초록 팀의 공간입니다. 네. 저희 계신 나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요곳이 이제 저희가 또 마켓에 이제 참여를 했죠. 요거는 이게 무슨 테이블이었죠? 끝난 지 얼마 했다고 기억이 안 나.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 큰일이다. 네,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 그 서울에서 큰 뷔페어들이 있습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퍼블리셔스 테이블이 또 몇 년 전부터 그 독립 출판물을 위주로 해서 하는 뷔페어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8월 달에 그 서울역 문화역사에서 진행을 하기로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하면서 결국은 11월에 온라인 마켓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사전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책실험실 비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책실험실 비랩.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은 빨간집이 주최를 하는데 저희가 3기를 이렇게 묶으면서 어떤 주간의 팀의 이름을 책실험실 비랩이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뭔가 빨간집에 좀 부캐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 독자적인 어떤 운영이고 그다음 내 책 마련은 책실험실 비랩의 대표 프로그램명인 거죠. 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 그 김무송님이 이거 퍼블리셔스 테이블의 규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이거 오프라인 유일하게 참여자인데 작년에 이게 작년에 그 직접 그 오프라인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매우 큽니다. 이거는 아예 오픈하기 전에 사람들이 박물관에 이렇게 줄을 삥삥 둘 정도로 서 있고 그리고 심지어 1층, 2층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물론 코로나 전입니다. 이렇게 꽉 차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 나중에 할 정도로 연예인들도 찾아올 정도로 되게 크고 그리고 1,
뭐지 1층, 2층까지 그 테이블이 꽉 차가지고 그 뭐지 이게 모집 받을 때 몇 명 탈락한 팀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거기 돼가지고 혼자서 캐리어를 들고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퍼블리셔스 테이블하고 프롬 더 메이커즈가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네네, 독립 그거. 출판사 그 페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켓을 되게 다양하게 가봤지만 진짜 재밌었던 페어가 무엇이냐 하고 손꼽으라 하면은 진짜 단원 중 제일 손꼽는 페어 중 하나가 여기 퍼블리셔스 테이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끝나고 운영진이 보내준 메일이 있는데 그때 초반에 여기 참가팀이 한 600팀 네, 600팀이 참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도 선별한 게 600팀이었고 네. 저기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게 됐는데 온 메일에 의하면 행사 기간에 17,000명의 독자들이 방문했었고 이제 홈페이지가 166,000의 페이지 뷰를 기록했다. 네, 요렇게 이제 온라인인데도 그 정도면은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도 책들을 뭐 각자 좀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한데 좀 분위기가 안 날까 싶었는데 엄청 다들 참가한 팀들도 정말 설레어하면서 내년에는 했었고. 꼭 오프라인으로 네. 진짜 재밌습니다. 오프라인 하면은 이 북마켓을 하게 되면 좀 약간 작가 간의 대화라는 그 퀄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작가의 대화 이런 거를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라이브, 진행했거든요. 저희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그때 라이브 했던 동영상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멋지다고 하십니다. 네, 퍼블리셔스 테이블 하면서 라이브 했던 이제 네. 장면과 또 특강을 또 따로 이제 해서 여기 또 작가님들이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미안성 초상이나 이제 여우피리 요는 저희 2기 때 같이 했던 분들이 그때는 이제 다 한 책만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미안성 초상 같은 기다든 토끼는 원래 있었던 독립 출판사인데 이제 계속 책을 내고 계시는 계속 연계를 좀 하고 있고요. 여우피리의 이제 그는 매화 책방 가지고 이제 작년에 번역서 일본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소설가의 책을 번역을 해서 이제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맨바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아예 팝업 스토어를 또 하기도 했었고 저 밑에 또 우리의 또 자랑 몽땅 몰타 네 몽땅이 아니고 몰타 흥분하셨어. 네, 지중해에 있다는 어딘지는 몰타. 모르겠지만 몰타에 이제 그 공부하러 갔다가 너무 매력에 빠져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이제 그 몰타에서 어떤 자기 나라를 좀 이렇게 알리는 책으로 상까지 받았어요. 대상. 그래서 막 정말 멋진, 관광청하고 굉장히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시고 옆에는 이제 저기는 이제 잡지인데요. 잡지를 만든 팀이 잡지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이름 그림 맨션. 그림 맨션이라는 또 한 분은 요 잡지를 다른 분하고 같이 이제 만들다가 요즘에 어디 이제 뭐 영도에 이제 봉산마을인가? 영도에 이제 어떤 마을 요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만드는 잡지 같은 거 거기서 많이 디자인 하시더라고요. 이런 활동도 좀 이어가고 계시고 밑에는 따끈따끈한 어제 이제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한 3일 전에 KNN에 책이 소개된 거예요. 근데 영광도서에서 이제 영광도서가 밑에 소개했는데 영광도서에는 안 팔아 저 책이. 아직 입고가 안 됐나 봐요. 곧 하겠죠. 네. 방송에 나와서 저희도 막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함께하는 출판사 보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출판사를 또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서 계속 연계를 좀 가지면서 또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또 출판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운영상의 또 정보들 그런 걸 좀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렇게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차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나왔던 책 소개 간단하게 하면서 잠깐 숨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조정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조정 잠깐 기다려주세요. 현재 11명 시청 중. 네.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들었네요. 다행히. 네, 12명까지 있었어요, 지금. 이 동영상은 나중에 저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혹시 또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아니면은 또 다른 분에게 추천하실 분 계시면은 또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지니어님. 됩니다. 엔지니어님 오케이 됐나요?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비랩에서 네. 좀 땡길까요? 잠깐만. 너무 귀퉁이에 걸려 있어가지고. 좀 보입니다. 저희 비랩에서 되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몇 권을 추려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이게 보시면 초록이 땡긴다라는 책인데요. 저희가 요즘 되게 코로나다 그리고 요새 지친 삶에 대해 더 앞으로 아예 땡겨드릴까요? 오셔서 화면을 화면을 자 네. 책을 나를 가려. 책을 이렇게 앞쪽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더 책을 더 이렇게 정말 유튜브 같다. 유튜브 같죠? 초록이 땡긴다라고 해서 그 지칠 때 지친 당신에게 힐링을 드린다라는 책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초록이 땡겨요. 일단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이거 책 같은 경우 이분들 특징으로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표지 같은 것도 보이시죠? 이분들이 디자인을 못하세요. 디자인을 못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디지털을. 예. 그러니까 정정하게 디지털로 디자인을 못하시다 보니 이것을 직접 이렇게 수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 책은 책방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이 중간중간에 등장하셨던 건데 전 세계에서 공인받은 WSET 레벨 무료 뽀제를 취득한 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 QR 코드라든지 안에 명언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여기 보시죠. 명언 보이시죠? 되게 그냥 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고 저희같이 와인 무지렁이들한테 쉽게 풀어쓴 근거 자료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읽고 재밌게 느낄 수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알라딘에서 20, 30대들한테 되게 핫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저자분이 인디자인을 거의 못하셨는데 저희 강의 듣고 2주 만에 레전드 후루룩 만드신 책입니다. 그만큼 저희 강의로도 충분히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책입니다. 유튜브에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책은 바로 1일 1따짐인데요. 이거 약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수 있는 표지긴 한데요. 강렬하죠. 이 책 같은 경우는 여기 뒷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뒷면에도 있긴 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약간 내용이 에세이집인데요. 저희가 약간 집에 가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따졌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우라통 터지는 이불킥 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작가님 자체가 되게 화끈하시고 이런 내용을 1일 1따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따지겠다 이런 내용들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내용인데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내용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소개시켜드리냐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상위에서 영상위에서 후원을 받으셔가지고 웹드라마로 제작이 되었고 그 단편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신 책이거든요.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상영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되게 잘생긴 남자 배우와 그 달샤벳의 누구였지? 우이라는 배우분이 이렇게 멋있게 드라마까지 재현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단순히 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드립니다. 아쉽네요. 이게 되게 책이 직관적이라서 네, 이렇게 후리키리키리 보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임기현님이 이번 네.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나요? 하는데 이거는 책 소개 끝나면 네, 책 소개 끝나면 저희 뒤에 우리 배 대표님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제 책입니다. 이 책을 왜 소개시켜드린다면 내용은 그냥 별거 없는데 이 책은 제가 손에 땀이 많아요. 그래서 손땀이라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책을 쓸 때 저는 이 과정이 책 쓰는 과정인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쓸까 하다가 그때 피터라는 선생님께서 가장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내용을 써라 해서 그럼 다한증을 쓰자.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 너무 어렵게 내가 뭘 쓰지? 뭘 쓸 수 있지?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다양한 소재로도 책을 쓸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작은 바다라는 게 땀이에요. 그냥 미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 같은 거 되게 귀엽죠. 저희 지금 아까 나중에 소개해드릴 멘토분인 그 김영민 님이 쓰신 이건데요. 약간 지금 시국에 맞지 않는 바이러스인데요. 까미노 바이러스라고 해갖고 1800km의 스페인 술래잡기를 걷는 술래잡기를 걷는 그 내용을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내가 술래잡기를 걷는 듯한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도 이 책 안에 보면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약간 비싸요. 왜냐면 그 아까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작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책 싸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싸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예요? 이 책이 얼마에 팔리죠? 12,000원. 12,000원. 12,000원도 되게 이분이 되게 싸게 파시는 건데 이 안에 이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보이시죠? 네, 내지가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게 핸디형으로 나와 있어서 다양한 판형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인분의 상.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슬기 작가님 아까 그러니까 소개도 해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슬기 작가님의 임기현님이 지금 설명 너무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초반 작품인데 이거는 아직 정말 쇼스가 났나요? 이거는 출판사에 나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 출판물을 자기가 만들고 이게 너무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출판사에서 사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간다. 그럼 혼자 살아가면 나랑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서 이슬기 작가님이 그런 청순들한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작가님이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파도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쓸 내용이 있어가지고 글을 많이 써오셔가지고 이렇게 작가님이 글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자기가 쓴 글이 많았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서울 아닌 곳에서 예술 먹고 살기인데요. 예술로 먹고 살기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플 맞죠? 네, 커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부산 청년 예술가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으로 부산에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담은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독립출판물에서 좀 이름 있는 서점에서 탑에 올라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 책도 약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책도 있다. 네. 작가님이 다 내용 편집 다 하셔가지고 안에.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작가님이 직접 다 내용 편집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인디자인 어렵지 않아요. 우리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글다듬기 기술이란 책인데요. 국어 교과서 편집자가 직접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요. 저희가 글을 써요. 글 쓰는 거야 쉽죠. 근데 이거를 글을 써놓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이거 내 문장이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한데 이 문장 뭐가 이상하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방송님이 완전히 이제 낚시 걸리셨어요. 어디서 살 수 있냐? 어느 하나 가까운 독립출판사나 인디펍에서 거의 다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라딘에도 있습니다. 알라딘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네. 38개 도서관에 전국 38개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흡. 근데 이 책 같은 건 국어 교과서 편집자가 직접 써줬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쉽게 내가 수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거든요. 심지어는 이번 강의하시는 강사진에 이분이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 이분한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시간상 요만큼만 설명을 해드린 거라서 더 다른 책을 듣고 싶거나 더 커리큘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갑자기 쇼핑몰 분위기로 해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또 뷔페가 안 열리면 이런 걸 해야겠어요. 네. 근데 완전 우리끼리 포스트를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로. 판매량 막 증가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뭐로 하실 네. 거예요? 이번 내 책 마련 2기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라라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화면 조정 시간. 네. 네. 화면 조정.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네. 고마워요. 아까 레벨 보고 깜짝 놀랐다. 또? 잠시만. 네. 됐나요? 네. 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내 책 마련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일정은 1월 9일부터 시작되고요. 3월 27일에 만료가 돼요. 이거는 저희 공식 프로그램이 3월 27일에 끝나는 거고 아마 여러분이 가제본한 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할 책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같이 마켓에 나가기도 하고 뭐 저자 단독이든 저자 더블로든 이제 공동 북토크 같은 것도 잡히고 그냥 계속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책이랑 관련된 활동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바쁘시면 못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네, 수업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2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가 뒤에 소개해드릴 섭외된 강사분들의 강의가 2시간 정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은 주로 이제 조별 활동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내게 되니까 책이랑 관련돼서 스케줄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 책이
기획안을 써야 되고 원고를 써야 되고 원고를 썼으면 고쳐야 되고 내지를 편집해야 되고 이런 거를 혼자서만 하면 되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팀을 만들어서 서로 독려해주면서 또 서로 해준 것 중에 뭐 좀 의견 낼 거나 고쳐줄 거 있으면 같이 봐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는 토요일 2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시간을 뺄 수 있나 이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첫날은 좀 길게. 네. 첫날이어서 소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식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좋지가 않고 당분간 또 조금 더 나빠지거나 이럴 좀 분위기에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진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원은 20명, 네, 수강료는 30만 원, 접수는 1월 3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1월 3일까지요. 네네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전에 다 하셔야. 네네. 네. 이게 온라인이긴 하지만 아마 인원이 너무 넘치면 이게 프로그램 관리 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인원은 특별한 일이 뭐 생기지 않는 한 이 규정 인원을 맞춰서 갈 거니까 너무 나 1월 3일 날 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신청할 고민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으면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강좌라고 표현하지 않고 책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의미보다는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되는 분과 그분을 서포트해 주는 분들이 다 같이 좀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아서 실험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랑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책이랑 관련된 완전한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저희가 빠방하다. 코로나로 울적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강사진을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전문 강사진을 많이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직접 오셔서 해주는 또 이렇게 액티브함이 있겠지만 저도 줌을 통해서 강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측면으로는 먼 거리에서 부산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이 또 선뜻 마음을 내주시고 외려 좀 성격이 내성적인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장에서는 질문도 잘 못하고 이러시는데 외려 온라인 강의 때는 채팅창에서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그런 면이 또 어떤 측면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은 덕후,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네, 덕후라는 매거진을 오랫동안 발간하셨고 텀블벅에서 한국 요괴도감이라는 책으로 데이트를 치시고 네, 활동한 그 덕후 창작자님께서 1회차 창작하는 마인드는 어때야 되나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회차에는 출판 프로세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획부터 유통까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이슬기 작가님의 네, 1인분의 삶으로 이제 책을 내시고 그 책을 계기로 1인 출판사 그리를 차려서 지금은 여러 다른 분들의 책도 같이 내고 있는 1인 출판사 운영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슬기 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네, 3회차는 김비 작가님. 그, 부산에서도 글쓰기 강의나 특강을 하셔서 되게 들어본 분들이 그 수강생들이랑 교감이 굉장히 좋았다고 평을 받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모셔서 글쓰기랑 관련된, 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종 이제 이 책 만들기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글쓰기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글쓰기만을 특화돼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글쓰기랑 교정교율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고가 있으신 분이 같이 하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기획만 있고 원고는 좀 없는데 좀 더 높은 수준? 좋은 수준? 하여튼 내 글을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시기에 글쓰기 수업을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 수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좀 글에 좀 집중을 해볼까? 좀 더 좋은 글을 위해서 해서 글쓰기 수업을 몇 회차 좀 앞에 크게 넣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총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뭐 글이 되는 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소재가 얼마나 있는지, 자기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작년 분들 이렇게 작년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글이 좀 있는 분들이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후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4회차에는 크리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다듬은 기획이랑 구성안을 멘토분들과 여러분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5회차에는 북디자인, 프리랜서 북디자이너이고 그 예전에 민음사. 네, 민음사에서 근무하셨었고, 리터라는 잡지 편집 디자이너, 굉장히 뭐라고 할까, 베테랑 편집 디자이너시고,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부탁드려서 직접 내려와서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그 수강생들의 되게 열성을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그 팀이라면 다시 해드릴게요 라고 선뜻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들이 요 정도 시즌이 성수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외부 활동을 아예 안 하는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하여튼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께도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회차는 인디자인 수업이 있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편집 툴을 얼마나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역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주요 기능이 어떻다는 기본적인 개요를 알려드리는 정도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카페에 질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서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인디자인은 수업도 많이 한다고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팁들은 굉장히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얼마나 이제 자기 작업하면서 적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원체 근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과 별로 친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글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희 요 책 같은 경우도 아까 개인에 나왔던 이때 직접 작업을 하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로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이제 PDF로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앞으로. 네, 네. 네, 다 네, 이렇게 네. 나옵니다. 네, 자기가 얼마나 여기 한글 프로그램도 이렇게 편집 기술이 얼마나 되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책을 참고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네,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7회차는 교정 교율의 기술. 네, 아까 소개한 글다듬기 기술 저자 김혜원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8회차는 출판의 다양성. 아까 1인 1따짐 책 같은 사례가 그런 거겠죠. 책이 나왔는데 이제 웹드라마로 연결된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뭐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그 다음에 뭐 웹툰, 뭐 드라마, 영화 다 이렇게 많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노마드 출판사 윤동희 대표님을 모셔서 요즘에 이런 출판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역시 어렵게 오셨습니다. 네. 네, 9회차는 이제 크리틱 두 번째인데요. 이제 디자인된 거 가지고 이 디자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10회차는 네, 그 독립 서점의 시조새. 네. 꼭 네. 전해드려야 되는 말 아닌가요? 시조새. 갑자기 또 적당한 단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네, 영세대.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좀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스토리즈 북앤필름 대표님 강영규님을 모셔서 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사운드 울려요. 네. 네, 그래서 그 퍼블리셔스나 이렇게 큰 마켓 이외에도 책 보부상이라든가 소규모로도 이렇게 뭐 카페 공간을 빌려서 창작자들이 연합해서 하는 활동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많이 연결해 주시는 분이셔서 하면서 좀 창작자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다 섭외를 연락해서. 네네. 네, 그리고 대망의 수료식 네. 네, 수료식과 출간 기념회를 같이 하는데요. 네,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네, 비랩 수료식은 항상 개근상 네, 개근상 시상과 함께 개근상 등상 발음이 선물도 꼬이네. 드리고. 네, 선물도 드리고요. 제일 좋은 그리고 건 샘플북을 만나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뭐 상 관심 없고 내 책 이러면서 뛰어와가지고 자기 책 보느라고 엄청 흥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특별회차로 편성해 놓은 거는 이거는 온라인으로 소화하기가 좀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중간에 조금 바랍니다. 굉장히 원추. 네, 소강기가 적당한 때 생긴다면은 저희가 꼭 섭외해가지고 인쇄소 탐방을 좀 직접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숨이 약간 차네요.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네. 이상의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특징을 좀 몇 가지 꼽자면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큰 특징은 메인 기본이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 네. 그렇지만 책은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 커뮤니티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해서 저희가 수강생이랑 멘토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온라인 소통 공간 카페를 만들려고 해요. 여태까지도 보면 이분들이 훌륭한 책을 내기까지의 좋은 강사진이 한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수강생과 수강생 안에서 일어난 어떤 화학작용, 시너지 이런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10분 발휘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자꾸 나가고 있어. 네. 지금 7분 컴온. 네,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져서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러면 지금 빠진 게 잠깐만요. 어쨌든 요 커리큘럼을 보시면 요거는 강좌일 뿐이고 이런 네. 강좌는 전반 뭐 책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어떤 지식, 정보성이고 이거 이면에 이제 활동들이 더 중요한 거죠. 마감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서로 평가해주는 같이 동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조별 운영도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이제 동료로서 같이 서로의 글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해주고, 네. 그런 활동들이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저는 작년까지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카페를 한번 옮겨볼까 그렇게 해서 운영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운영진을 소개하기 전에 깜짝 타임으로 네, 약간 뭐 간증 화면 조정 시간이 네. 따라라라 이게 잠깐만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앉으셔가지고 얘기가 네.
세일즈를 너무 열심히 했죠. 다 찼습니다. 네, 됐나요? 네.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준비한 쪽에서 막 뭐라 그러면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던 오늘 여기 장소 제공한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초록이 땡긴다 팀에 우린 이랬다. 이게 간단하게 네. 얘기 소개도 해주시면서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 책을 만든 김숙 이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내 책 마련 2기 수강생분들 모집한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 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동안 또 영업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업도 너무 좋고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그 풍성한 프로그램을 또 마련하셔가지고 뭔가 살짝 질투도 나면서 또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서 네 그렇고 여러분 책이요 저희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글을 잘 써왔던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뭐 그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갔더니 뭐 자랑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뭐 것들도 많이 배우고 또 저희 안에 없는 줄 알았던 뭔가 능력을 끌어내 주셔가지고 되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성장을 하고 기뻤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꼭 강추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중도에 포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또 스스로 열정이 생겨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글 쓰고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그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뭐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하면서 이제 책이 또 완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나온 건 책 한 권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1년 동안 뭐 코로나 뭐 때문에 또는 덕분에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시지만 마시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또 새로운 2021년을 또 알차게 꾸려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너무 좋았네요. 그리고 저도 약간 까먹고 있었던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전해드릴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지쳐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그냥 혼자 생각으로 이쯤에 소강기 뭐 이쯤에 좀 정리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시기를 넘기고도 더 심해져서 약간의 사실 말 못할 분노감 이런 게 있거든요. 계획대로 안 된다 이렇게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체념하면서 좀 마음을 돌려먹은 거는 그냥 이제 어떤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선을 돌려보니까 이렇게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된 시기에 하기에 적당한 일이 뭐가 있을까? 예, 여러분. 네, 그겁니다. 평소에 막 날씨 좋고, 막 놀러 다니기 좋고, 연말에 파티하기 좋고, 막 그랬던 모든 거지만, 안 되니까 그냥 화내는 거보다는, 그럼 집에 있는 나의 추억의 뭐 노트도 한번 열어보고, 물건도 꺼내보고, 뭐 스케치한 것도 있으면 그것도 꺼내보면서 엮어가지고 책 한 권 딱 만들면 또 좀 그런
네, 울적한 마음 많이 달래지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초록팀 전철에서 봤는데 전철에서 노트북 켜고 누가 막 못 쓰고 있는데 그게 숙제 내는 날이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기억에 남는 우리가 저렇게 빡시게 숙제를 시켰던가 전철에서 진짜 누가 노트북으로 막 쓰고 있더라고요. 글을 하나도 안 쓴 채로 여기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저희는 좀 이제 빡시게 빡빡하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전혀 괴롭진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 이렇게 멘트들이랑 소개하고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 커먼. 네네. 조금 땡겨도 될 것 같아. 그럼 나랑 위치를 바꿔. 내가 많이 나서. 음료도 나도. 그런 게 어디서? 왜? 신발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만 주면 신발까지. 됐습니다. 이제 다 됩니다. 역시 화면 조정까지 해주시고 멋지다. 계속 저 앞에 있다가 네. 등장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네, 등장했습니다. 쌤이 진행. 네. 뭐라고 소개할까요? 일단 운영팀과 네.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수업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강생 분들이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따라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운영진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을 맡고 있는 이화숙입니다. 기회를 갖춰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네, 저는 배은희입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 머리 나도 일어나. 네, 저는 여러 가지 뭐 재정 운영이라든지 운영의 전반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역할로 할 예정이고 주최 측이니까 주최자. 주최 측 네. 네입니다. 네, 빨간집 대표 배은입니다. 저는 운영진의 막내이자 마스코트와 잡무, 기타 등등의 일을 책 판매를 하고 있는 작가 손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3명의 운영진이 있고요. 이 운영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 크리틱이라는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틱 수업 때 크리틱도 같이 해주시고 카페 자료를 올렸을 때 서포터즈, 막 댓글 요원, 좀 더 고급지게는 멘토, 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다 오지는 못했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멘토님 소개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기 여성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 그 까미노 바이러스를 쓴 김영미이자 이 글다듬기 기술을 편집 디자인한 김영미입니다. 멘토라는 거창한 것보다 그냥 글 쓰실 때 답답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찾아드립니다. 답답한 게 있으시면 답을 찾아드립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숙반장님이 올해 최고의 망언이라고 얘기하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내 책 마련 일기 수업 시작했는데 정말 올해까지 케어를 하고 최근에 퍼블리셔스 테이블까지 끝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의 아니게 1년 같네요. 저희 제가 생각하는 내 책 실험실 비랩은 정말 실험을 줄구장창하면서 책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책이 나와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에게까지 이제 생명을 불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조인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경험하고 멤버가 되어보시면 동료가 되라.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에도 궁금한 거 질문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Q&A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영상을 그 SNS에 올릴 예정이니까 거기도 댓글로 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간간히 네,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을 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실까요? 아, 네. 1월 3일까지.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결심되었다면 바로 네네. 그래야 저희가 규모도 좀 가늠을 하고 지금 약간 걱정하는 건 너무 많이 오시면 자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마감날 갑자기 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선착순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선발 형태로 해가지고 막 몇 년째 안 되신 분들 막 항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게 또 거금에 또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열의는 1차 검증이 좀 된 이제 상황이라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어디로 하나요? 어디? 네이버 신청. 신청은 네, 그 신청은 저기 그 인스타그램 비랩 책 실험실 비랩에 그 제가 링크트리 돼 있어요. 링크트리 보시면 네, 저희 프로필에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시면 네, 링크트리 그 링크가 있고 네, 거기에 여러 이제 자료들도 보실 수 있고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신청서가 이런 있습니다. 또 허를 찌르는 몇 몇 자리 자리 남았나요? 영업 비밀입니다. 네, 영업 비밀. 영업 네, 비밀입니다. 아직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직 저기 이거 보시고 신청하시려나 싶어서 원래 마감 임박해서 많이 이제 하셔가지고 네. 오늘부터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네. 몇 분이 벌써 신청을 하셨어요. 입금도 하신 분도 네. 계시고 해서 네, 어쨌든 1월 3일 신청 마감, 그리고 1월 9일 개강, 그 다음에 3월 말에 종강, 그러나 활동은 계속될 예정. 네. 네, 이 정도이고요. 또 질문이. 그리고 혹시 줌 수업이나 수업 자체랑 관련돼서 좀 뭐 그런 비대면 수업이랑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조 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조 구성은 여태까지 여러 형태로 해봤는데요. 보니까, 조금 어색해도 초반에 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왜냐면 조를 편성을 안 하면 편성하기 전까지 쭉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왕에 처음에 굵고 짧게 좀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2회차부터 조 편성해서 바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조장하셨던 분들이 다 책을 잘 내셨어요. 이승기 작가님, 최지연, 저도 물론 조장이었고 조장을 하면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원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돼서. 네, 조별 수업 조별을 해서 좋았던 게 이게 약간 쪼임은 아닌데. 그 애들 죄송해요. 저희 조가 저보다 다 어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조별 구성원끼리 그렇게 크리틱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뭐 1장은 완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내가 안 했어?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서로의 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크리틱을 해주니까 글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별 구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 책 제목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더 풍부해지고 내용도 풍부해지고 뭐 캐릭터 그리는 것도 저 처음에 생각도 못했는데 그 조별끼리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고 많이 해서 조별 구성하는 게 전 강추드립니다. 네. 그게 강추. 멤버들, 동료들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같은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서 더 내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좀 급하게 올해 준비 자체가 좀 늦어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공지하고 프로그램 짜서 강사 섭외하고 알리다 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수강료 이외에 이제 책을 그 샘플북 만드는 이제 비용은 이제 그 수강생들이 따로 별도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게 뭐 흑백이냐 칼라냐 뭐 분량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걸 별도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 뭐 예산 운영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요 수강료 내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나중에 그 결정을 좀 해서 네 시작될 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사진 분들이 너무 빠방하셔가지고 맞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강료도 좀 올랐고, 네, 저희가 좀 더 질 높은 강의와 또 저희 서포트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좀 수강료가 조금 작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네, 비하인드로는 작년에 예산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네, 엑셀 조작의 실패. 네, 조작의 실패. 대표님이 돈을 더 내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네, 저희가 수강료 책정할 때 여러 기존의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비싼 게 아닌지 뭐 검증을 거쳐서 적정한 이제 참가비 사실 퀄리티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로 이제 떼돈을 벌려고 하는 상업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영될 수 있게 이제 하자는 취지고 사실 이 책 실험실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책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부산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창작자들이 일회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창작자의 신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께서 동료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번에 오셔서 이게 그 어떤 단기 수강이라던가 뭐 조별 활동 약간 대학교 때 조별 과제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좋은 동료를 만나서 이후에 쭉 이제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옆에 이렇게 영민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수강생과 이렇게 운영진, 강사진으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 그냥 같이 친구처럼 여기 그러니까 다 그 수강생 출신 여기 유일하게 한 분만 운영진이셨는데 이렇게 같이 어느 순간부터 같이 함께하는 동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언니들의 도시 산책 조금 늦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인데 조구성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요. 아까 설명하다가 조금 빠뜨린 게 있긴 있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를 짜고 활동은 그거조차도 온라인 공간 이제 네이버 카페 만들어가지고 할 건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유동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강기, 중간중간 소강기가 생기면 이제 대면 조별 활동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홍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너무 많은 변수를 써놓으면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까봐 써놓지는 않았고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 강의는 뭐 코로나 상황이 중간에 풀리건 안 풀리건 상관없이 쭉 일관되게 온라인으로 가고요. 그리고 조별 활동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타이밍에 비대면이 몇 차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이. 네네, 대면이.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개별 방을 만들어서 진행하나요? 이렇게 됐거든요. 조별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자료 공유는 카페에서 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페에 방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그냥 카페에서 조별 게시판 방을 만들면 되고 그거 이외에 조 안에서 빈번한 의사소통 예를 들면은 서로 인디자인 궁금한 거 물어본다던가
뭐 어디 우리 모이자라든가 뭐 그런 거는 추가로 하는 의사소통은 그냥 단톡방 같은 조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적절히 네. 섞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네. 그 서로 인사 나누고 뭐 중간중간 점검하고 이런 거는 줌에서 방 나누는 네.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 기본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조별 활동을 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그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없을 때요. 강의할 때는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따로 모여서 그렇게 학생들 그 친구들이랑 좋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한다든지 혹은 바쁘니까 그 카톡으로 밤에 몇 시까지 서로 원고를 보내줘 해가지고 또 그 며칠 뒤에 그 원고를 서로 읽고 며칠 뒤 몇 시에 그 원고에 대해서 피드백을 알려주고 우르르 보여주고 뭐 또 며칠 뒤에 그걸 수정해가지고 또 보내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글이기 때문에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그 글을 이렇게 딱 피드백 해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책 실험실의 최대 장점은 될 때까지 케어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도 운영진들이 매번 회의해서 이걸 풀어가면서 답을 찾아서 이 방식으로 하자 그러고 멘토분들도 계속 이게 됐는지 어디까지 됐는지 계속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질문하고 이제 답을 받아가고 하는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해소되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딱 이거다 저거다 라기보다는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거니까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정확한 건 우리가 카페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런 거다. 그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크리틱들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네, 크리틱 뒤쪽 크리틱은 한 번은 만나야 네, 됩니다.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댓글 달아주세요. 10초 안에. 네, 보통 이런 라이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든요. 소멸하면 네, 질문이 없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질문 안 하면 바로 자동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질문도 많이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질문 없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맞아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개 하는 사람 저 끌 때가 제일 끌 때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끌 때. 그때 저희 냉정하게 끝. 끌 때 냉정하게 끝하고 이제 세이브를 해야 돼서 일단 저희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임기현님이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라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글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최대 명절을 잘 활용해서 그때 맞아요. 이제 기획하는 단계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듣고 내 글을 방향을 정해서 써 나갔던 거여서요. 그리고 저희 수업이 자그마치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쓰실 시간이 만들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 글이 있어야 이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내가 마음 잡고 쓴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글이 생각나 이렇게 해서 따다다 쓸 수도 있고 내가 마음 잡고 오늘 같은 날 써야 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글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써져요. 그 마음의 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똑같이 글감이 그러니까 그 원고가 없었는데 완주하시는 분과 완주 못하시는 분은 차이점. 제가 관찰하기에는 뭐 부지런함 이런 것도 아니고 글 실력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완벽주의 이런 거 현실과 목표치의 갭을 자기가 초반에 기획할 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제 처음에 설정을 잘하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평생에 남을 명작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냥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빨리 이게 흐름에 맞춰서 같이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가는 흐름만 잘 타시면은 그게 어려움 없이 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운영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이 1차 수료를 해서 책이 하나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사실은 더 막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어, 뭐 더 내야 되겠어 이런 게 이제 또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뭔가 마감이 또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기능했던 게 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 날짜가 뭔가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이제 그 독자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기간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높게 계속 그 초반에 이럴까 저럴까 이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글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은 빨리 내리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한 달이 아직 안 남았긴 했지만 한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사전 설명을 한 날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쓰기 시작하세요. 뭐든. 그러니까 그들이 책을 쓸 때는, 책 이제 만들 때는 이 글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기획이 완벽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글을 먼저 쓰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 책이라고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한증에 관한 책도 쓴 것도 있고 누가 다한증을 가지고 책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우리 저희 대표 작가님인 맨바리 작가님인데 이 맨바리 작가님이 만보 걷기 일기라고 해서 이거 걷기를 쓴 책 맞죠? 네, 이런 것도 책의 글감이 될 수도 있고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글이라기보다는 어이구야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리셨거든요. 처음 그림을 그리셨대요. 네, 처음 그림을 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옆에다가 간간히 글을 조금씩 써놔도 되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우리가 거창한 소설을 쓰지 않아도 그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글을 내가 막 명작을 쓸 거야. 내가 무슨 세익스피어처럼 글을 쓸 거야. 이렇게 그렇게 좀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 네, 여기 임기원님 질문. 프리라이팅 하면서 글쓰기를 간간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감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글과 책의 큰 차이점은 분량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구성을 기획하고 그 구성에 채워 넣는 거여서 사실은 그 구성력을 가지는 게 글 분량보다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량에 대한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이 나중에 책 만들 때 하나도 안 쓰일 수도 있고 0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량은 많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책을 못 내신 분도 있어요. 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뭘 쳐낼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임기현님이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중요한 느낌적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책을 못 내는 순간 엄청 쭈그레지기 때문에 이 좋은 분들과 함께 화이팅 하려면 책 낸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기본은 텍스트 위주의 책장, 텍스트 내지는 텍스트에 사진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예를 들면 그림책이라든지 아예 좀 전문 특징을 가진 사진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케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좀 더 많은 영역이라서 일단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대신 뭐 그러면- 그런 책을 원하시는 분 출판사를 소개시켜 주시면 그렇지. 뭐 출판사라기보다 요즘에는 네. 그림책 정도는 그림책 네. 워크숍은 따로 있고 네. 예, 질문을 네. 하시면 아마 하는 사진책도 있습니다. 사진책 워크숍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네, 그런 분들이 오지 말라는 그건 아니에요. 책을 네네네 맞아요. 책자를 만든 책 모양을 만드는 네네네. 것까지는 저희가 맞아요. 가능하지만 오지마. 사실 이제 그런 거는 또 더 이야기가 조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맞아요. 예, 참고로 오지 말라. 찾아서 아니다.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 그렇지. 있어요. 오지 말라는 건 아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네. 저희 한 10초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버퍼링 8초니까 20초 카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죠. 네. 그 20초 동안 이제 한 마디씩 하고 정리. 마무리 멘트까지요? 짧게. 짧게 해볼까요? 마무리? 수반장님부터. 난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대장님부터. 아니 마무리 하시다 제가 하고 싶어요. 네. 네네. 하고 아, 이번 수강생분들은 정말 빠방한 강사진들을 예, 직접 사실 줌으로 수업하면 오히려 더 가깝게 수업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니터 합해두고 1대1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새로운 거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일단 강사진 섭외하시느라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수고했습니다. 진짜 섭외하기 힘든 분들을 수고 섭외를 좀 하셨기 했습니다. 때문에 저도 끼어서 수업 같이 듣고 멘토로 같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줌 하겠습니다. 할 때 얼굴 꼭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네. 보듯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아 배경화면 필수.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제 그렇게. 네, 그러면은 따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